MBN 뉴스팔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달 대졸 이상 실업자 수가 1년 전보다 5% 증가한 60만 3천 명으로 집계돼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청와대는 고용 상황이 올해 들어 개선되고 있다며 이 같은 추세를 이어간다면 올해 월 평균 취업자 수 증가 폭도 20만 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5.18 기념사에서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고 말한 것을 두고 정치권의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사실상 우리 당을 겨냥했다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고, 민경욱 대변인은 기념식에서 김정숙 여사가 황교안 대표와 일부러 악수를 하지 않았다며 패싱 공방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충남 서산의 한화토탈 공장에서 어제 발생한 유증기 유출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은 사람이 30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해당 공장의 가동을 중단시키고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여부 등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유승현 전 김포시 의회 의장이 사건 당시 119에 신고한 녹취록을 MBN이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유 씨는 아내를 가리켜 환자라고 표현하는 등 석연치 않은 부분이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뺑소니 사망사고까지 낸 것도 모자라 운전자까지 바꿔치기한 30대에게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법정 최고형인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만성 적자를 이유로 서울시의 재정 지원을 받는 시내버스 회사들이 지난해 200억 원에 달하는 배당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이익보다 많은 배당을 한 버스 회사도 4곳이나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파 시작하겠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자가 60만 명을 돌파하면서 2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청와대 정태호 일자리 수석은 긴급 간담회를 열고 고용 상황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현 기자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자가 2년 만에 또다시 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달 대졸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실업자 수는 60만 3천 명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9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 실업률 역시 지난달 4.4%로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실업자 역시 124만 명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노동 공급과 수요의 미스매치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임금을 주면서 유지할 수 있는 경쟁력이 안 되거든요. 상황이 심각해지자 청와대 정태호 일자리 수석은 긴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정 수석은 지난해 월 평균 1만 명에 불과하던 취업자 수가 올 들어 2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각종 통계를 종합해 보면은 고용 상황은 2018년보다는 개선되고 있다. 좀 어렵기는 하지만 희망적이다. 이렇게. 광주형 일자리가 상반기 한 곳에서 2곳 선정되고 추경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자영업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만큼 노인 일자리 정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고용의 질 문제는 여전히 논란으로 남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어제 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죠.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 대통령의 이 발언이 정치권에 후폭풍을 낳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이 늦어지는 이유를 두고 여야 간 책임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18 망언과 관련해 독재자를 거론한 걸 두고 여야 정치권은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5.18의 진실은 보수, 진보로 나뉠 수가 없습니다.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발끈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독재자 발언이 사실상 자유한국당을 겨냥했다며 반쪽짜리 기념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저는 저의 길을 갈 것이고요. 자유한국당은 또 자유한국당의 길을 국민 속에서 찾아 차근차근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5.18 기념식 참석 이전에 망언에 대한 징계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는 당연한 말에 심기가 불편한 자가 있다면 이는 스스로 독재자의 후예임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5.18에 대한 망언을 일삼는 자들을 지목하며 괴물이 되지는 말자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또 5.18 진상규명위원회 출범이 늦어진 게 상대방의 책임이라며 비판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MBN 뉴스 신동입니다. 네, 역시 어제 기념식에서 벌어진 상황에 대한 갑론을박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황교안 대표의 악수를 고의로 거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랬다고 해명을 했고요. 권영범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요.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차기 대권 잠룡들의 움직임,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관련 이슈들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눕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 장면을 두고 자신의 SNS를 통해 김정숙 여사를 비판했습니다. 뒤따라 입장한 김 여사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손은 잡았지만 황 대표와의 악수는 거부했다는 겁니다. 민 대변인은 김정은과 공손하게 악수했던 영부인이 황 대표의 손을 뿌리친 모습은 분열과 협량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눈을 맞추고 악수를 청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고 합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악수도 하지 말아라.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닌지. 청와대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일 뿐 일부러 황 대표와의 악수를 건너뛴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온종일 뜨거운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제1야당 대표를 우습게 보는 것이라는 비판과 잘했다며 김 여사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패싱 주장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것에 대해 청와대는 과도한 정치적 공세를 그만두라고 일축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네, 지난주가 5.18로 뜨거웠던 한 주였다면 이번 주는 아무래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주기 추모제가 있는 한 주라서 관련 이슈가 뜨거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인데요. 지금부터 정치부 박유영 기자와 관련 뉴스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영 기자, 유시민 이사장 하면 지금까지 여론조사 좀 한다고 그러면 제발 내 이름 좀 빼달라 이렇게 하면서 정계복귀 안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왔던 사람인데 어제는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어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시민문화제에서였는데요. 네. 재차 정치 복귀 요청이 나오자 유 이사장이 즉답을 피하며 한 말인데 일단 들어보시죠. 네. 원래 자기 머리를 못 깎아요. 남이 깎아달라는 거예요. 자기 머리를 못 깎는다.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등을 떠밀어달라 이런 의미일까요? 예. 또 자리에 함께 배석했던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대권주자 언급에 유 이사장이 끄덕이는 모습도 포착됐는데요. 함께 보시죠. 네. 지금 거론된 분들 플러스 유시민, 조국 두 분 정도가 조금 그게 같이 가세를 해서 열심히 경쟁하면 국민들 보기에 얼마나 다음 대선이 안심이 되겠습니까? 네, 머리를 끄덕이긴 하는데 무슨 의미인지는 정확히 모르죠. 네, 대권 주자의 본인 이름이 언급된 부분에서 좀 끄덕였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의미를 두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네. 유 이사장은 그동안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여러 번 그것도 강하게 부인해왔습니다. 정치할 의지가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다 이렇게 말해왔는데 그에 비하면 톤이 조금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들리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23일이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인데 특히 부시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을 방문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현직 대통령이었던 조지 W. 부시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23일 봉하마을을 찾습니다. 네. 부시 전 대통령은 특히 직접 그린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들고 참석한다고 하는데요. 그림이 아직 공개되진 않았는데 부시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전업 화가로 활동 중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저 그림이 그러면 부시 전 대통령이 그린 거예요? 초상화가? 네, 그렇습니다. 네, 각 정상들을 그렸는데요. 또 5분 정도 추도사를 낭독하기 위해 준비하는 등 각별한 마음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면 노무현 전 대통령 초상화는 아직 공개가 안 된 거네요. 이번에 그걸 들고 온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부시 전 대통령이 왜 방문한다는 거예요?
네, 이와 관련해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좀 설명을 올렸는데요. 두 분은 현직 때 서로 다툼도 많았는데 그래도 정이 들어서 이번 추도식에 참석하신다고 연락이 왔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어제 봉하마을을 찾았는데 청와대 일기 참모진들 전원이 함께 왔더라고요. 임 전 실장이 총선과 관련해서 MBN 조창훈 기자가 질문을 했더니 아주 예민한 반응을 보였던데 왜 그랬을까요? 네, 임 전 실장은 어제 봉하마을에 노 전 대통령이 뵙고 싶어서 왔다 이렇게 담담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예. 다만 총선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자리를 피했는데 상황을 같이 보시죠. 청와대 이제 일기 그 비서진들과 함께 그 정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모 메시지. 네, 임 전 실장은 현재 서울 종로 출마설이 언론에 연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예. 본인도 종로가 어렵다고 피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고 현재 지역구 의원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찾아 종로로 이사하겠다며 이미 양해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당내 교통 정리가 좀 필요할 테니 임 전 실장 입장에선 아무래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네. 또 청와대 출신 복당 인사들과 공천 경쟁이 예상되는 현역 의원들의 반발도 있을 테고요. 이런 부분을 의식해서인지 청와대 일기 멤버끼리 단체로 움직일 계획은 당분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임 전 실장하고 유시민 이사장 모두 대권 잠룡으로 이제 꼽히고 있는데 조국 민정수석의 행보도 관심이에요. SNS를 정말 활발하게 요즘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경제 분야에 관련 글도 많이 올리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조국 수석은 역대 다른 민정수석과는 달리 현안과 관련해 정말 다양하게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네. 조 수석은 이달 들어 SNS에 20건 넘는 게시물을 올렸는데 특히 경제 관련 기사들을 공유한 게 눈에 띕니다. 모두 현 정부 경제 정책을 비판한 언론 보도가 경제 심리를 좀 위축시킨다는 내용인데요. 예. 민정수석이 이렇게 경제 분야와 관련해 대외적으로 어떤 시그널을 보내는 것도 그렇고 또 어제 5.18 기념식에 참석한 것도 다소 이례적이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어제 조 수석이 저기 왔었나 보군요. 네, 그렇습니다. 민정수석이 원래 권력기관 개혁 같은 소관 업무가 아닌데 대통령의 이런 외부 일정에 동행하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네. 정치권에서는 조 수석이 이렇게 광폭 행보를 보이는 것이 내년 총선과 무관하지 않다고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선거 때 많은 후보들이 나와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건 뭐 분명히 유권자에게도 좋은 얘기긴 한데요. 저 뽑아주십시오 할 때 그 초심만은 언제까지나 그대로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뉴스 추적 박유현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되겠다며 물꼬를 튼 여야 3당 원내대표 간의 약속이 내일 저녁 호프 회동으로 이뤄집니다. 세 사람이 맥주도 한잔하면서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여야의 인식 차이가 여전히 크다는 게 걸림돌입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내일 저녁 호프 회동을 갖습니다. 이번 회동은 오신환 원내대표가 당선 인사 겸 두 사람에게 제안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인영 대표님께서 한번 그 호프 타임을 한번 제안하셔서 이 맥주 잘 사주는 우리 이 형님으로 한번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같이 정말 머리를 맞대고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되겠다고 약속하면서 자연스레 상견례 자리가 마련된 겁니다. 하지만 여야의 셈법이 달라 이번 회동이 곧바로 국회의 정상화로 이어지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달 안에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 심사를 마무리 짓기를 원하는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원천 무효와 함께 추경 예산 가운데 강원도 산불 등 재해 관련 예산만 심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야 3당이 국회를 일단은 정상화하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되고 여기에 이제 자유한국당의 구체적인 요구 사안이 얼마나 반영될지가 뭐 관건이 아니겠느냐.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사과와 한국당의 즉각 복귀를 중재안으로 제시하면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이틀 전 유증기 유출 사고가 난 충남 서산 하나토탈 공장에서 어제 새벽에 또다시 유증기가 유출됐습니다. 연거푸 2번의 사고로 현재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직원과 주민 수가 300명을 넘으면서 불안감이 더욱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정태훈 기자입니다.
기름 저장 탱크에서 새하얀 유증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지난 17일 스틸렌 모노머 유증기 분출 사고가 발생했던 같은 탱크에서 어제 새벽 또다시 유출 사고가 났습니다. 비상근무자들과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진압에 성공했지만 인근 공장 직원들이 안구 통증과 구토, 메스꺼움 등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의 사고로 심한 악취를 동반한 유증기가 공장에서 4km나 떨어진 이곳 마을까지 퍼졌고 300명 넘는 직원과 주민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스틸렌 모노머는 스티로폼 등 합성 수지를 제조할 때 원료로 사용되는 인화성 액체 물질로 환경부는 이번에 유출된 물질이 유해 화학 물질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화관법상 유해 화학 물질로 분류되지는 않는 물질이지만 과하게 흡입을 하면은 어지럼증이나 구토 등의 증상이 생길 수. 하지만 역한 냄새 탓에 이상 증상을 보인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어지럼증, 구토, 또 속이 메시끄럽고 다 그 감기 증상 마냥 이렇게 나오고.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난 설비와 공정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특별 근로감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화토탈은 홈페이지에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올리고 추가 사고 방지를 약속했지만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유승현 전 김포시 의회 의장이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 참 미스터리죠. 그런데 사건 당일 119에 신고할 때 아내가 아니라 환자다, 환자가 기절했다 이렇게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MBN이 119에 신고된 유 씨의 녹취록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먼저 안병욱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요. 의문투성인 이번 사건의 전말, 경찰의 중간 수사 상황 등을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전 김포시의회 의장인 유승현 씨가 119에 직접 신고할 당시의 녹취록입니다.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유 씨는 아내 대신 환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부부싸움을 했다고 밝혔지만 끝내 아내인 점을 밝히지는 않고 환자가 기절했다며 심각한 것은 아닌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자 119 상황실은 실신 환자라고 현장 상황을 인식하고 구급 출동 명령을 내립니다. 119 측이 또 아내가 의식이 있는지 통증 반응이 있는지 묻자 유 씨는 예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현장에 119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이미 유 씨의 아내는 숨져 있었습니다. 119에서 그렇게 심정지로 확인된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유 씨 아내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심장 파열과 갈비뼈 골절 등을 확인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유 씨가 자신의 폭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최초 신고 당시 아내에게 의식과 통증 반응이 있었다고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네, 유승현 전 김포시 의회 의장이 아내를 폭행해 사망케 한 이 사건, 경찰이 현재 수사 중입니다. 사회부 배준우 기자와 지금부터 이 사건 뉴스 추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우 기자, 그런데 앞서 보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승현 씨가 119 신고했을 때 그 녹취록을 MBN이 입수를 했고 거기 보면 아내를 환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네, 이게 그렇습니다. 신고할 때 일반적인 표현 방법입니까? 어때요? 네, 저희가 119 상황실에 문의해봤습니다. 가족이 다쳐서 당황한 신고자 중에 환자가 발생했다는 말부터 꺼내는 경우는 이제 가끔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번 사건처럼 환자가 있다, 환자가 기절했다 이렇게 가족을 3인칭으로 계속 부르는 거는 일반적이진 않다고 합니다. 네, 가족을 3인칭으로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예, 통상 집사람이나 아내, 와이프 이런 호칭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의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네요. 또 의문이 드는 게 유 씨가 신고할 때 분명히 의식이 있다고 했는데 119가 도착했을 때는 부인이 사망한 시점이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신고 당시에 유 씨는 119 상황실 근무자의 지시에 따라서 아내가 통증에 반응하는지 어깨를 강하게 꼬집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아, 119 지령실에서 시키는 대로 꼬집어봤다 이거죠? 한번 꼬집어보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당시에 유 씨는 아내가 통증에 반응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소방대원이 유 씨의 자택에 도착했을 때는 아내는 이미 심정지 상태, 그러니까 사실상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네. 신고 이후에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에 사망했을 수도 있지만 경기도 지역에서 구급 출동에 걸리는 시간이 평균 8분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신고 당시에 아내가 이미 심정지 상태였는데
유 씨가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네, 뭐 그럴 의심도 해볼 만한 것 같고요. 경찰이 지금 다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지켜보기로 하고. 네. 그리고 유 씨는 지금 경찰에 구속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유 씨는 그제 구속됐습니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유 씨의 혐의는 상해치사인데요. 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겁니다. 살인죄 같은 경우는 살인의 의도가 입증돼야 하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일단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참 가장 궁금한 것이 어떻게 아내한테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는지 도대체 왜 그랬답니까? 뭐 나온 얘기가 있어요? 네, 현재까지는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유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격 차이를 비롯해 평소에 아내와의 감정이 많이 쌓여 있었고 그래서 아내를 폭행하게 된 거는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네. 하지만 아내가 사망한 줄도 몰랐고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면서 이제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유 씨는 낮 12시부터 자택 거실에서 아내와 소주 2병을 나눠 마셨다고 진술했는데요. 자택에서는 빈 소주병 2병과 또 깨진 채로 발견된 1병이 있었습니다. 네. 현재 유 씨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유 씨한테 이제 적용될 수 있는 혐의가 이제 상해치사 또는 뭐 살인죄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차이가 뭐예요? 네, 일단 상해치사죄와 살인죄의 가장 큰 차이는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인데요. 일부러 그랬느냐 안 그랬느냐? 네, 그렇습니다. 상해치사죄는 폭행은 있었지만 고의가 없을 때 적용되고 살인죄 같은 경우는 살인을 하겠다는 고의성이 입증돼야 합니다. 유 씨는 아내를 무려 4시간 동안 폭행했고 골프채와 같은 흉기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또 국과수의 1차 부검에서 유 씨의 아내의 갈비뼈가 골절되고 또 심장이 파열될 정도로 폭행에 의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결과도 나와서 이런 살인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변호사 인터뷰 들어보시죠. 이 사건의 경우 유 전 의장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얼굴 및 가슴 등 급소를 가격하였고 피해자의 심장이 파열될 정도로 강하게 내리친 점 등을 종합하면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상해치사죄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살인죄 같은 경우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데다 사형과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합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가정 불화에 의한 살인은 10년 이상, 16년 정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어때요? 경찰은 상해치사냐 살인죄냐 어느 쪽에 혐의를 맞출 것 같습니까? 네, 경찰은 유 씨에게 상해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유 씨가 아내가 사망할 것을 알고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면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 얘기 들어보시죠. 그런 것들 고려해서 살인죄 적용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네, 경찰은 한 2, 3일 안에 수사 진행 상황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살인죄를 적용할지 여부도 그 발표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또 경찰은 이번 주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길 방침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전히 그래도 의문점 많이 남는 사건입니다. 경찰이 조만간 수사상 발표하면 혐의점이 구체화될 것 같고요. 모쪼록 한 점 의혹 없이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다 밝혀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뉴스 추적 배준희 기자였습니다. 요즘 행락철을 맞아서 나들이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흥겨운 기분에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조금 잤으니까 괜찮겠다 싶어서 아침에 운전대 잡는 분들 계시는데요. 안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른 아침 숙취운전 단속에 걸리는 분들 정말 많다고 합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예상치 못한 경찰의 음주 단속이 시작됩니다. 음주 단속 중입니다. 후하고 불러주세요. 단속한 지 30분 만에 50대 운전자가 적발됩니다. 물을 계속 마셔대며 측정기를 부는 척 버팁니다. 부세요. 더. 아니, 지금 선생님께 불다가 이게 들어 마셨어요. 3번의 시도 끝에 혈중 알코올 농도 0.08%가 측정돼 결국 면허가 100일 정지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요 정도면 괜찮은 줄 알고 운전한 거죠. 얼마나 드셨는데요? 어저께 12시까지 마셨는데 2병 정도만. 이런저런 이유로 시간을 끌며 측정을 늦추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제가 이빨도 안 했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이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를 가까스로 넘지 않으면서 훈방됐지만 다음 달 25일부터는 단속 대상입니다. 고속도로 경우에는 고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경찰은 행락차를 맞아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와 나들목에서 음주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일 계획입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이미 2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남성이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난 것도 모자라서 운전자를 바꿔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법원은 죄질이 나쁘다며 법정 최고형인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도로를 달리는 한 차량의 내부 블랙박스입니다. 시끄러운 음악이 나오고 차량에 탄 이들은 환호성도 지릅니다. 그런데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한모 씨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그대로 추돌합니다. 사고 직후 한 씨는 구호 조치 대신 일행인 김모 씨에게 대신 운전을 했다고 말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차들이 이렇게 쌩쌩 달리는 도로에 방치된 피해자는 뒤따르던 차량 2대에 연달아 들이받친 끝에 결국 숨졌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한 씨의 거짓말은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그와 같은 전력도 한 번 있고 하니까 소속자 두려워서 그런 거지. 법원은 음주운전과 뺑소니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씨에 대해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2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한 번은 이번 사건처럼 운전자 바꿔치기 수법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한 씨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한 동승자 김 씨에 대해선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MBN 뉴스 손하늘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국제적 멸종 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의 인공수정 출산에 또 성공했습니다. 동면하는 곰에게 인공수정하는 기술은 매우 어려운 거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세계 최초 성공에 이어서 올해 2번째인데 이 기법이 안정적인 단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나무에 오르내리는 새끼곰. 어미곰 곁에서 재롱도 부립니다. 어미곰 주변을 맴맴 도는 새끼곰들. 국제적 멸종 위기종인 반달가슴곰입니다. 이 새끼곰 3마리는 모두 지난해 6월에서 7월 인공수정을 시행해 지난 1월에 태어났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지난해 세계 최초 성공에 이어 또 한 번 인공수정 출산에 성공한 겁니다. 곰은 다른 동물과 달리 짝짓기 이후에 겨울잠을 자는 동안 이른바 가수면 상태에서 출산을 합니다. 이 때문에 동면 상태일 때 어미곰의 영양 상태 등이 출산의 변수가 되는 등 인공수정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공수정 기술력 검증과 앞으로 야생반달가슴곰의 유전적 다양성을 증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멸종위기종인 북극곰이나 말레이곰 등에도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야생 적응 훈련을 거친 새끼곰들을 가을쯤 방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공수정 새끼곰까지 포함해 현재 국내 반달가슴곰 개체 수는 64마리. 공단 측은 인공수정 기법을 체계화해 국제적으로 상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네, 상표 이름에 신복고 바람이 불고 있답니다. 뉴트로, 새롭다 뉴와 복고, 리트로를 합친 말이라는데 이 뉴트로 감성이 청춘들에게 관심을 끌면서 음식점 등이 복고풍 상표 출원이 늘고 있습니다. 무슨 옥, 무슨 상회, 무슨 당 이런 식인데요. 물론 무리당자 쓰는 민주당, 한국당 이런 당이 아니고요. 집당자, 당자 쓰는 겁니다. 홍주환 기자입니다. 과거 일제강점기 시대 식당에는 음식점을 나타내는 한자 전미사인 집당자가 붙어있곤 했습니다. 그런데 70여 년이 지난 현재 서울 길거리에서도 이런 표기를 다시 찾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의 한 만두집은 맛과 더불어 당을 붙인 복고풍 가게의 이름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기 맛이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컨셉은 더 특이한 것 같아요. 그런 복고풍. 이처럼 최근 상표에도 신복고를 뜻하는 신조어인 뉴트로 바람이 불면서 가게 이름에 당이나 옥, 상회 등을 붙인 곳이 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골목길에 문을 연 카페와 디저트 가게 역시 복고풍 이름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당과 한약방을 가게 이름에 넣었습니다. 한약을 정성스럽게 달여서 제조하듯이 커피 한 잔 한 잔 정성스럽게 손수 내려서 제공을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전달하고자 한약방이라는 이름을 짓게. 복고풍 상표의 경우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451건만 출원됐지만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는 1273건이 출원돼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올해의 10대 트렌드 키워드로 선정된 뉴트로. 복고풍 상표에 대한 관심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홍주환입니다. 남북 간의 긴장이 완화되면서 연평도 등대가 45년 만에 다시 불을 켰습니다. 네. 야간 조업 시간 연장되면서 어선들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 재점등한 거라면서요? 그렇죠. 마지막 근무자였던 구순의 등대 소장께서는요. 재점등의 감회가 아주 새롭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무슨 추억 있으세요? 네. 9년 전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 있을 때 있지 네네. 않습니까? 네네. 그 직후에 저도 저 등대 앞에서 생방송 뉴스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셨군요. 네. 우리는 우려는 있지만요. 이 연평도 어민의 조업에 도움이 조금 됐으면 합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등대 꼭대기에 낡은 시설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조명을 설치하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45년 동안 꺼져 있던 연평도 등대에 새로 불을 밝히기 위한 겁니다. 4.27 판문점 선언과 작년 9월 평양 공동 선언에 이은 이 서해 바다의 평화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서 지난 1960년 연평해역에서 조기잡이 어선들을 위해 첫 불을 밝힌 등대는 남북 간 군사 대치 상황을 겪으며 1974년에 운영이 중단됐고 1987년에는 시설물이 폐쇄됐었습니다. 등대가 다시 운영되면서 연평해역의 빛이 도달하는 거리가 37km까지 늘어났지만 북측에서 불빛을 볼 수 없도록 차단하고 군에서 원격으로 조명을 끌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어민들은 어장 확대와 조업 시간 연장에 이어 연평등대가 재점등되면서 조업에 보탬이 될 거란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바다를 밝혀주고 어선들의 항해를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간 조업도 앞으로는 머지 안 남았다. 야간 조업이 가능하겠다라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연평등대는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15초 간격으로 불을 밝히며 연평해역을 오가는 연간 3만여 척 선방의 항해를 돕게 됩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올해로 71살이 된 노년의 터미네이터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스포츠 행사에서 한 남성에게 이렇게 발차기 공격을 당했습니다. 순식간에 일격을 당한 터미네이터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신재우 기자가 전합니다. 한 피트니스 행사에 참여한 아놀드 슈워제네거 전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팬들과 셀카를 찍고 있는데 한 남성이 계속 접근을 시도합니다. 몇 번 경호원의 제지를 받더니 갑자기 슈워제네거 뒤에서 뛰어올라 양발로 허리를 힘껏 가격합니다. 하지만 71살의 슈워제네거는 쓰러지기는커녕 잠깐 움찔할 뿐이고 오히려 괴한이 넘어져 곧바로 보안요원에게 제압당합니다. 이후 슈워제네거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팬들과 악수를 하고 행사를 마쳤습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되면서 팬들의 걱정이 이어지자 슈워제네거는 SNS를 통해 걱정할 일이 전혀 없다. 관중이 날 밀치는 줄만 알았다며 태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동영상을 보고 나서야 발차기 공격을 받았다는 걸 알았다며 공격한 사람을 처벌하지 말아달란 부탁도 덧붙였습니다. 괴한이 왜 슈워제네거를 공격했는진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팬들은 SNS를 통해 아놀드는 여전히 터미네이터, 존경할 수밖에 없는 남자라며 칠순의 터미네이터를 응원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오늘 전국에 봄비가 내렸지만 스포츠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프로축구 포항이 빗줄기를 뚫고 4연승을 달렸고요. 김기태 감독이 물러난 프로야구 기아는 한화에 완승했습니다. 스포츠 소식 김동환 기자입니다. 포항 이진현의 크로스를 완델손이 스프링처럼 튀어올라 머리로 받아넣습니다. 총알 같은 슛은 그대로 경남 골대 구석에 꽂혔습니다. 포항은 10분 후 경남 김승준에게 동점골을 내줬지만 경기 막판 완델손이 또 한 번 빗줄기를 뚫었습니다. 김승대가 가랑이 사이로 패스하자 몸을 날리며 발을 갖다 대 골망을 갈랐습니다.
시즌 초반 성적 부진으로 감독을 교체한 포항은 김기동 감독 부임 후 4연승을 달렸습니다. 대구와 인천도 비속 혈투를 벌였습니다. 대구 세징야가 중거리 슛으로 골문을 열자 인천 문창진이 발리 슛으로 맞섰습니다. 후반 30분 에드가가 몸을 날린 대구가 마지막에 웃었습니다. 사흘 전 김기태 감독이 사퇴한 프로야구 기아에선 에이스 양현종이 팀의 중심을 잡았습니다. 한화를 상대로 7이닝 동안 삼진 7개를 뺐으며 무실점으로 마운드를 지켰습니다. 타선에선 박찬호가 4안타로 펄펄 날았고 이창진이 쐐기타를 때려 5대0 완승을 합작했습니다. 기아는 박흥식 감독 대행 체제 후 2승 1패로 반등했습니다. 키움은 이틀 연속 터진 김하성의 석점 홈런을 앞세워 롯데를 대파했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내일 고 장자연 씨 사망 의혹 사건의 재수사 권고 여부를 공개합니다. 성접대 광해와 부실 수사 의혹 등 여러 정황이 새롭게 확인됐지만 증거 부족이나 공소시효 문턱을 넘지 못해서 수사 권고에는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일 비가 내리고 선선한 휴일이었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앞으로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10에서 40mm, 그 밖에 전국은 5에서 20mm 정도 더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낮부터는 찬 공기가 유입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이맘때보다 높겠지만 낮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겠는데요. 한낮에 서울과 대전, 광주가 20도로 평년보다 최고 4도 정도 낮아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도 비가 오다가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낮 기온은 대부분 2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한편 서해안 지역은 내일 오전부터 황사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바람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모래가 소만이고 요즘 밤만 되면 농촌에 개구리 소리가 한참 시끄러울 때입니다. 이렇게 개구리 소리 들으니까요. 그 어릴 때 동요 생각나네요. 오, 개구리 동요 많은데 어떤 동요? 그 있잖아요, 왜. 개굴 개굴 개구리 노래를 한다.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그 노래예요. 개구리는 네. 대가족인데 농촌은 뭐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떠나가고 노인들만 남았네요. 그러네요. 자, 여기서 MBN 뉴스 8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주 맞이하십시오.